반갑습니다. 장동인TV의 장동인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지금 제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해가지고 일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지구 읍면, 연접한 시구 읍면, 그 다음에 직선거리, 거주지로부터 토지 소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 그래서 당해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2부입니다. 2부에서 보면은, 그러면 왜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단점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다 현금을 보상받는데 왜 나만 채권을 보상받지? 그게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단점이 들어가는데, 왜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채권으로 보상하는가? 그 내용을 좀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단점 첫 번째입니다. 내용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토지보상법에 관해서 보시면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원칙은요, 자,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보면 현금 보상 등에 관하면 수용될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 보상이 그런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자는 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으로 지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토지 소유자는 강진이 원하는 경우 첫 번째인데, 사실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이 나는 채권으로 주세요 안 하겠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현금 보상 대상자인데 나는 채권을 받겠다?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법에는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사업의 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법률에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보면, 또 8항에 보면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7항에도 불구하고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에 중요한 겁니다. 1억 원 이상, 1억 원. 보상금 1억 원 이상. 보상금을 뭐 10억 받든 100억 받든 5억 받든 간에 보상금 받은 금액 중에 1억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해야 한다. 의무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의무조항. 즉, 현지인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금이 만약에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1억 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채권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비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 1억이 넘어갈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5억을 받았다 가정합시다. 5억. 그러면 여러분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예요. 그러면 자, 총 보상비 5억 중에 1억만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은요, 채권을 받아요. 지금 제가 보기 쉽게 5억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상을 10억, 20억, 30억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1억만 현금 받고 나머지는 다 채권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당장 나는 내 땅이 수용당했는데 나는 당연히 돈을 받을 거라고, 즉시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돈은 1억을 넘기는 돈은 채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돈을 쓸 곳이 당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지역에 내 땅이 수용당한다 하게 되면은 내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초과해도. 즉, 내가 현금을 1억 받고 채권을 4억 받았지만 이 중에 나는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만큼 현금으로 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양도세로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여러분이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은요, 부산 명지지구, 즉 작년에 2019년도에 보상 안내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용지 보상용 채권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보시면은 무기명식으로 액면 발행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년 만기, 5년 만기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 3년 만기 보시면은 현지인들은 무조건 상기 만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현지인이 채권 받을 일 없죠. 안 받습니다. 현지인은 채권. 그러니까 현지인은 기준은 잡아놨지만 현지인은 채권 안 받고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3년 만기에 채권을 선택할 수 있고 또 5년 만기 채권 여러분이 만약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그러면은 3년 만기, 5년 만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 당연히 조금씩 틀리겠죠. 그렇더라도 5년 만기 제 주변에서 확인 결과 거의 안 갑니다. 대부분 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들은 3년 만기거든요. 3년 만기 가더라고요. 그러면 3년 안에 내가 저거를 중간에 중도 상환이 되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원금 상환할 때 만기에 즉 3년이 지나서 일시적으로 여러분한테 돌려주는 거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일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안 됩니다. 못 가져갑니다. 만기에 돈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금 1억 보상하고 남은 금액, 넘는 금액 1억의 현금 보상 위에 나머지 금액들은 다 채권으로 받는다. 대신 조건이 빨라도 3년 정도는 여러분이 돈을 묶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채권 할인을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1년 단위 복리 계산해가지고 만기 일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정리하면은 현지인도 채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지인이 채권을 받는 사람은 없다. 예, 정신 나가지 않고는 없다.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3년 만기, 5년 만기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가 그때 돈을 땡길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만기에 일시 상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단점 2번인데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만 지금 좀 표시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토지 수용 대한 내용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취득세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제 부재 지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그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하면은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쉽게 표현해가지고 내가 내 땅을 수용을 당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보상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그 기준도 있습니다. 자, 일단 표현은 제가 그냥 같은 지역이라 표현할게요. 자, 예를 들어 수용을 당한 보상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물건을 부동산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대체 취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일 때 그 대체 취득을 할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건이 걸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 부동산 경우는 1년 이내고 농지는 2년 이내에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비과세, 아니 면제입니다. 비과세도 아니고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 수익형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이 취득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는 말하자면요. 지방세법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못 받는 것도, 전액 현금으로 못 받는 것도 억울하고. 두 번째, 막상 내가 정말로 수용을 당해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그 돈을 활용하고 싶은데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남들 다 받는 취득세 면제도 조건도 나는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단점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억 원 이상은 채권을 받는다는 거 두 번째, 다른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 면제 감면 아닙니다. 면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안 된다. 자, 그럼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부재지주, 부재 부동산 소유자, 즉 거기서 그러니까 부재지주에 대한 포인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포인트는 첫 번째 동일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동일 시구 읍면입니다.
그 다음에 연접한 시구 음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촌 8년 하면은 양도세 감면 받는다는 건데, 그때 말하는 제촌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근데 부재 부동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시군구가 아니고 시구읍면, 시구읍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개 지금 계속 혼동하시는데,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촌 작용할 때는 시군구고요. 동해시군구, 연접시군구 30k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부재부동산은 동해시구읍면, 연접시구읍면입니다. 그거 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는 이해가 되시고요. 포인트는 또 네 번째, 1억 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비 받는다. 부재부동산은 채권으로, 1억 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받는다. 다섯 번째, 대체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면제, 감면 배제, 즉 다른 말로 취득세 면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앞으로 수용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좀 날 거예요. 사실은요. 주역에 가보면은. 그러면 아직 사업 인정 고시가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의 거주지를 동일시구면, 연접시구면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로 거주지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중요한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부재지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수용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 수도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용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용되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빨리 부재지주가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부재지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좀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부재지주는 안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끝으로 오늘 유튜브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